를 아무리 더워도 벗지 않을 정도로 완전 두루미처럼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은 과연 무슨 일일까 굉장히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에선 학이라고도 불리우는 십장생 중의 하나인 두루미. 그 두루미들의 엄마를 초청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 탄생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인간 두루미로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과 두루미가 하나가 될 그 믿기지 않는 1250마일의 하늘 여행을 함께 따라가보자. 미국 제1의 낙농 지역이자 최고의 맥주 생산지인 위스콘신주. 숲이 무성한 지역이란 어원 그대로 이곳엔 아직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자연보호구역이 있다. 그런데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인 이곳에 웬 정체불명의 사나이들이 나타났다. 찌는 듯한 더위에 치렁치렁한 하얀색 옷을 입는 수상쩍은 사람들.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일까? 무슨 저 방사능 지역 들어갈 때 입는 옷 같기도 양봉업자 같기도 그렇죠? 해요. 굉장한 이들이 모자이죠? 바로 두루미 엄마들이다. 두루미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려고 이곳을 찾은 조리학자들. 현재 이들은 느세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5마리의 새끼 두루미들을 기르고 있다. 아직 생후 3, 4개월밖에 안 된 새끼들이라서 먹이를 스스로 찾기는 힘들고 그래서 개발된 것이 모형 두루미. 이거 집어넣는 것 같죠? 네. 오늘은 두루미 새끼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벌레 특식을 준비했다. 어린 새들은 보통 그들의 부모한테 먹이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린 지금 이 모형 두루미를 가지고 새끼 두루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벌레가 든 이 빨간 주둥이 부분을 땅에 대고 쪼아대면 새끼 두루미들도 따라서 땅을 쪼아대죠. 그러면서 땅에 떨어진 벌레도 먹고 자연스럽게 먹이 먹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새끼 두루미들은 무서운 천적과 더위를 피해 이곳 임시막사에서 지낸다. 아직 새끼들이라 누런색을 벗지 못하고 있는 두루미들. 하얀 깃털을 가지려면 몇 달을 더 기다려야만 한다. 어릴 땐 저런 색이군요. 아니 모형 두루미를 진짜 엄마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그 두루미들이 워낙에 물가를 좋아하죠. 북미산 흰 두루미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깨끗한 물을 지닌 습지입니다. 중부 위스콘신이야말로 두루미들의 서식지와 가장 비슷한 최적의 장소죠. 오늘은 뛰기 훈련이 있는 날. 훈련의 시작은 늘 그렇듯이 먹이로 환심을 사는 데서 출발한다. 구경꾼들도 이들의 귀여운 모습에 눈길을 뗄 수가 없는데 세계적으로 두루미 종류는 모두 14종. 대부분 아시아에 분포하지만 북미산 흰 두루미는 미국에서만 발견되는 종이다. 수명은 5, 60년. 하지만 이들은 최근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과도한 사냥과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로 북미산 흰 두루미들은 멸종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 전 지역에 단 16마리만이 살아남은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조류학자들은 두루미 보전협회를 만들어 두루미 살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두루미 보전협회는 미국 정부 산하의 야생동물 보호소를 비롯해 각계의 조류학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다. 현재 두루미 살리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중인데 이 지도는 북미산 흰 두루미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철새인 두루미는 원래 캐나다 버팔로에서 이동해서 텍사스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 이동 경로는 현재 북미산 흰 두루미를 위협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아예 두루미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냈죠. 북미산 두루미의 자연적인 경로를 포기하고 위스콘신에서 플로리다에 이르는 새로운 철새길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봄부터 두루미 보전협회에서는 메릴랜드주의 야생동물 보호소에서 두루미들의 알을 인공부화시켰다. 이게 좀 부화시키는 기계인가 봐요. 예. 두루미는 3살 때부터 알을 낳기 시작한다. 하지만 한 번에 단 2개의 알을 낳고 자연 부화 확률도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두루미의 숫자를 늘리는데 인공부화는 피할 수 없는 방법.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우리는 두루미가 알을 낳자마자 이곳으로 데려와서 인공부화 시키죠. 그 어미 두루미는 알이 없는 줄 알고 또 낳습니다. 그럼 두루미 한 쌍이 1년에 최대 8개에서 10개까지도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두루미를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습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것. 인간과 친숙해지지 않는 것이 그들의 야생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말 정성이 대단하네요. 얼굴도 다 가렸어요. 저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 조리학자들의 세심한 배려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미 없이 태어난 새끼들을 위해 아늑하게 쉴 것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아, 모형으로 어미 두루미까지 만들었나 봐요. 아, 저 모형이군요. 둘이 똑같이. 너무 귀엽죠? 아이고 아이고 비틀비틀. 네, 저렇게 먹이고요. 그래도 식욕은 왕성하네요. 잘 먹어요. 네. 아이고 엄마 눈을 또 쪼아 먹네.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시기. 자, 살금살금, 조심조심. 겁 많은 새끼 두루미에게 특효약이 있다는데. 난 애벌레만 먹을 수 있으면 어디든지 간다고요. 두루미 보존협회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두루미들 옆에 아예 둥지를 틀어버렸다.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들은 벌써 가족과도 같다. 여기가 제가 지내는 곳입니다. 쓰레기통 같은데. 대는 두루미 살리기 프로젝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 작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풍기는 혈압의 냄새는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두루미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댄.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두루미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데 쓰고 있다. 또한 그는 끊임없이 두루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저는 1990년 대학 졸업 이후부터 줄곧 야생조리에 관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산 흰두루미를 위해 살아온 게 10년 이상이 된 셈이죠. 전 두루미가 좋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에 있는 두루미들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행복합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죠. 여기 있네요. 이 사람이 제 아내예요. 제가 두루미에 미쳐 있어서 거의 떨어져 지내죠. 어찌 보면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들 중에는 부부가 함께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두루미 전문 사진 작가인 레베카와 초경량 비행기 조종사인 디기, 바로 그들. 조리학자가 아닌 유일한 멤버지만 이들의 역할은 이곳에서 빼놓을 수가 없다. 아무도 못 믿겠지만 이곳에서 13인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설거지나 청소는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수개월 동안 한솥밥을 먹으며 다져진 이들의 우정.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캠프장의 여름밤은 더욱 깊어만 간다. 오늘은 드디어 두루미들이 날개 후연을 시작하는 날. 두루미들은 보통 부화한 지 2달이면 날갯짓을 시작한다. 하지만 사람 손에 길어진 이 새끼 두루미들은 지금까지 날갯짓을 해본 적이 없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이 좋아하는 애벌레로 환각까지 유인하는 데는 우선 성공? 아니 갑자기 나타난 이 정체불명의 자동차는 대체 무엇인고? 근데 겁내는 것 같아요, 두루미들이. 아무래도 이제 바깥산이 처음이니까. 예. 캐나다산 초경량 비행기, 무게 1200파운드, 시속 35마일의 이 초경량 비행기는 두루미들이 하늘을 날 때 길잡이가 돼줄 날개다. 이 비행기의 목적은 철새인 두루미가 처음으로 긴 이동을 할 때 그들의 속도에 맞춰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 과정 때부터 이것을 투입해 새끼 두루미들이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죠. 이 소리를 녹음을 해서 이것은 새끼 두루미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쓰는 소리인데요. 방금 들으신 건 함께 날아갈 때 괜찮다,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격려해주는 음성이죠. 여기 보면 위험이나 경고 등 다른 종류의 목소리도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죠. 다시 날개 훈련이 시작됐다. 초경량 비행기가 새끼 두루미들 앞을 열심히 지나가 보지만 본체만 제 꼼짝도 않는 새끼 두루미들. 저 근처에도 안 가고 있어요. 예. 결국 오늘의 날개 훈련은 실패로 돌아갔다.
아, 굉장히 실망이 큰 표정이네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네. 아무래도 초경량 비행기의 모습과 엔진 소리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가 봐요. 약간은 겁에 질린 듯하고요. 하지만 저들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시간을 갖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말이죠.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스스로 기분이 좋아져서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됩니다. 두보 전진을 위한 한보 후퇴. 두 사람은 결국 뭔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자, 어딜 가시는 걸까요? 두루미 옷도 다 벗고. 예. 오늘따라 더위를 타는 새들을 위해 늪지대에 시원한 물을 대주기로 한 것인데 예민한 두루미들에게 보다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세심한 배려다. 자, 이번엔 다시 두루미 옷을 입고 만반의 준비를 마치는 두 사람.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우선 지금 먹을 걸로 유인을 좀 하죠. 네. 예,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슬슬 출발하는데요. 자, 갑니다. 날개 탈출했어요. 드디어 날개짓입니다. 지성 있는 감성. 4개월 만에 날개짓. 그들은 이제 한 마리 새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날개 없는 인간을 통해 비행을 배우게 된 두루미. 이들은 조만간 하늘을 무대로 펄펄 날아오를 것이다. 대단합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구름이 아래 불과했는데 자라서 날개짓까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제가 이 녀석들 엄마가 된 것 같고 특별한 기분입니다. 이 일이 정말 즐겁습니다. 또 행복하고요. 두루미 보존에는 영화 아름다운 비행의 실제 모델이다. 두루미 대신 거위가 등장했다는 것만 빼면 정말 똑같은 얘기. 그런데 오는 10월 그 영화 속의 감동이 실제 주인공들을 통해 미국 상공에서 똑같이 펼쳐질 계획이다. 위스콘신과 플로리다를 잇는 1250마일의 40일 여정을 두루미와 인간이 함께 열어간 것이다. 900만 년을 살아온 북미산 흰두루미. 이 오래된 종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힘찬 날갯짓으로 다시 태어난 두루미들. 그것은 더 늦기 전에 이들을 구하려 한 신인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참 대단하네요. 두루미들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다니.